좀 더 크게 쓰면. 예. 제가 봤을 때 자료가 호텔 사이트가 저는 저번 주에 발표했던 것들이 이제 인물 중심 이제 서상호 사모님과 이병호 사모님 중점으로 이제 요리를 발표했었는데요. 이제는 만약에 기회가 돼서 그분들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분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호텔 사이트 메뉴를 보게 돼서 나름대로 분석 아닌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그 중점으로 본 게 이제 이병호 상무님이 계신 호텔과 서상호 상무님이 계신 호텔, 그다음에 힐튼 호텔 상무를 맡고 계신 박효감 셰프님, 상무님의 이 세 호텔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호텔 메뉴가 호텔에 식당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제가 알 수 있는 한식 메뉴를 중점으로 한번 각각 호텔을 비교해봤는데요. 이제 일단 서상호 상무님의 호텔 메뉴를 보면 두 가지의 식당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식당인 라연이라는 곳과 이제 제주도의 천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연의 메뉴를 보면 보통 이제 메인 메뉴로는 이제 불고기라든지 이제 뭐 등심구이, 한우구이 이런 것들 위주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제 주관적인 느낌인데 이게 그 한식의 그 다양한 나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서양 입맛들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서양 입맛을 고려한 그런 메뉴로 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객관적이지 않고 제주의 천지를 보면 제주에서 나는 이제 많은 그 흑돼지라든지 갈치, 옥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메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같은 한식당인데도 여기 제주는 제주의 그런 특산물들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 것들 이용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여기 이병우 상무님이 계신 호텔 중에 이제 부산에 있는 그 무궁화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무궁화 식당의 그 단품 말고 이제 코스 요리로 나가는 메뉴 초기를 보면 이제 봄나물이라든지 두릅, 여러 가지 달래 이런 것들을 사용한 메뉴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다른 호텔에 비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 특이하게 다른 호텔들은 이게 막 고기, 부위가 거의 메뉴의 한 70%? 그리고 봐도 그냥 옥돔구이, 제주 뭐 한우구이, 불고기구이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특이한 게 이런 나물들 사용했습니다. 그 저번 시간에 이병우 성우님의 인터뷰 기사 중 그 한식에 관해서 이제 세계 셰프들이 이제 한식의 식자재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한식은 세계적인 문화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그냥 제가 그런 기사를 봤을 때 느끼기에는 이병우 성우님은 한식의 식자재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퓨전에 대해서 그걸 살리고 싶어 하시는데 아마 다른 호텔에 비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보면 혹시 그런 그 한식의 식자재 그렇게 좀 살리시지 않았나? 아니면 이게 잘은 모르겠지만 봄 시즌이라서 이런 메뉴를 내보인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한식의 식자재에 대해서 좀 두드러지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재료를 쓰신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뭐 이게 좀 돋보였습니다. 이게
그리고 참 특이한 게 여기서 다른 한식당에는 없는데 여기에서 반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반상. 무슨 반상, 무슨 반상, 그러니까 뭐 불고기 반상 이래서 이게 다른 데 보면 이게 서양이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단품도 팔지만 코스 요리도 이제 원래 코스 자체가 한국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물론 코스 요리가 있는데 반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반찬이랑 같이 나오는데 특히 이게 한국 문화를 이렇게 메뉴 그러니까 공간 정계형이라고 하죠. 이거를 한 식탁에 먹는 것들을 이렇게 반상의 개념으로 나온 메뉴들이 있어서 아 여기 좀 한식이 좀 더 뭔가 도드라지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서울에 똑같이 무궁화라는 한식당이 있는데요. 여기도 여기 서울에 있는 라ion과 비슷하게 구이 위주? 뭐랄까 이렇게 입맛과 봄나물 이런 시절 나물 채소가 들어가는 메뉴는 있긴 한데 이게 채소 위주가 아닌 육류 위주의 느낌? 뭐 전복이라든지 옥돔이라든지 뭐 그런 위주의 메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힐튼 호텔은 이게 저 이름 박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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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님 계신 호텔은 저 이름을 잘 써주세요. 봐요. 박현남 상무님 계신 호텔은 한식당이라고 사이트가 있는 곳이 없고 그 일식과 한식을 같이 조합해서 파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 메뉴를 보면 단품이 많습니다. 단품은 좀 전통적인 한식보다는 아무래도 일식이 섞이니까 막 일식에 막 우동 막 이런 거 새우튀김 막 이런 것도 한식에 나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여기 이런 것들 이런 비슷합니다. 이쪽 서울에 막 구이라든 불고기 뭐 이런 이게 딱 채소 말고 그냥 뭔가 육류 위주의 뭐 근데 세 개의 공통점이 전복이랑 불고기랑 한우는 무조건 들어간다. 이 세 가지는 거의 모든 메뉴 호텔 어딜 가도 한식당 보면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분석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현실적으로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제 주관적인 걸 배제하고 이런 걸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스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한국 문화가 이제 공간 정경이라서 한 식당에 먹는데 서양은 시간 정경이라서 순서대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국의 그 한식을 순서대로 한 이유, 이게 코스를 나가게 된 계기, 왜 반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코스 형태로도 팔게 됐을까? 이게 메뉴에 올라가게 됐을까? 저 생각에는 그 사람들 세계 이게 한국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호텔에 여러 나라 사람들 먹으니까 그 사람들의 식문화를 맞추기 위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게 왜 코스대로 먹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코스 순서인데요. 보면 코스 순서를 제 나름대로 그 메뉴 호텔 메뉴에서 보면 어떤 형식이냐면 맨 처음에 전체 요리가 나옵니다. 에피타이저라든지 앞에 있는 전체 요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해물 요리 그 다음에 메인 그 다음에 식사 후식 이런 식으로 크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보면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면 여기 세 군데에서 아까 보면 앞에는 죽이라든지 구절판이라든지 밤으로 된 요리 무슨 회? 물회? 이런 거 같이 앞에서 이게 맹채? 이런 거 같이 나오고 그 뒤에는 무슨 금태 양념찜? 생선 받은 그런 요리가 나오고 뒤에는 메인은 거의 고기입니다. 거의
한우 등심, 불고기, 뭐 떡갈비, 뭐 너비아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뒤에 식사는 뭐 우리 한식의 특징이 살린 비빔밥이라든지 뭐 비빔국수, 돌솥밥, 뭐 전복 돌솥밥 막 이렇게 해서 나오고 후식은 차와 다 이렇게 뭐 쌀 아이스크림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코스 순서 보면 그 중식에서도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나오는데 중식은 이제 유명히 그 중국 요리 책에서 이제 코스 요리에 대한 순서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 거기에 있는 책의 순서를 말하자면 맨 처음에 냉채, 탕, 해물, 그다음에 새우, 생선, 그다음에 돼지나 소, 그다음에 두부, 야채, 면과 밥, 포자교자, 전체 이런 순으로 나오는데 크게 보면 앞에 전체 요리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해물 요리, 이렇게 해물 요리, 메인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식사에서 예를 밥과 이렇게 식사 나오고 후식하면 참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좀 서로 비슷한 맥락이지. 그래서 그러면 이 코스 순서를 짜신 것도 혹시 이런 중식의 코스 맥락과 비슷한가? 그래서 그걸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메뉴를 보면 거의 아까도 말했듯이 옥돔이랑 뭐 불고기라든지 그런 구이 위주의 메뉴가 많은데 구이나 이렇게 좀 그런 육류 위주였는데 그렇게 메뉴를 구성하신 이유? 약간 한식하면 이게 한국이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그 계절마다 나는 그 야채들이 많은데 그리고 활용한 메뉴가 아니고 그런 메뉴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사용하실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게 그런 거 그런 계절 각 계절 재료 사용 여부 사용 의향 네 번째는 원래 제가 호텔 메뉴를 분석하면서 첫 번째는 재료 중심으로 분석하고 싶고 두 번째는 가격이었습니다. 이제 이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재료와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떻게 요리를 했나 그리고 그 재료를 사용한 요리들이 어떤 가격으로 매겨졌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석하면 경향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현실적 이게 가격이 정해지는 게 무슨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길도 아니고 그래서 가감히 포기했고요. 그래서 좀 한정적인 질문밖에 나올 수 없는데 네 번째로는 여기 상무님들의 그 인생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기사 보면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좀 포함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다 힘든 점도 많으시고 남들보다 노력하시는 점도 많으신데 그래서 네 번째로 제가 질문한 네 번째로는 그 셰프님들의 인생과 관련돼서 과연 요리사로서 자질과 갖춰야 될 그런 것들 갖춰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퓨전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이분들이 다 이제 한식에 대해서 한식과 프랑스 요리를 퓨전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퓨전을 한다고 했을 때 한국 한식의 장점과 그 한식을 퓨전할 때 그 한식의 특징들을 서양과 어떻게 섞으시는가. 만약에 반찬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럼 반찬의 특징들은 좀 짜고 맵고 이게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자극적인 요소들이 강한데 그것들을 퓨전할 때 그걸
더 살려서 한국적인 요소를 강화시킬지 아니면 서양 요리랑 서양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약간 그 한국적인 맛을 좀 가라앉히고 좀 새롭게 만들 것인지 그러한 방향성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방향성. 그래서 제가 여러 개 궁금한 거 되게 많은데 퓨전이라는 단어 써는 거. 퓨전의 방향성? 아 이게 퓨전의 방향성. 퓨전의 방향.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좀 굉장히 주관적이라서 이걸 뺄까 말까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그분들이 어떻게 의도를 알 수는 없다니고요. 그래서 일단 넣어놨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질문. 무슨 질문? 물어보고 싶은 거야. 약간 이거는 그 메인 요리가 보통 대부분의 식당들이 뭐 불고기, 한우 보통 거의 이런 음식들을 메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형이 이제 식당을 해서 이제 코스 요리를 짜서 이제 내야 된다면 형은 만약에 형이 그렇게 한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강력한 질문. 제가 만약에 한다면 일단 그 고기 이게 조사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메인이 고기가 많은 다른 것도 많은데 이제 고기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서양인들이 먹는 게 고기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식사 문화까지 생각해서 거기 이렇게 넣은 것 같은 느낌을 들었는데 만약에 저라면 아마 고기와 고기 구이 그러니까 고기에다가 좀 나물 같은 걸 더한 요리들 향 그런 요리들 그렇게 하지 않을까? 퓨전을 해야 되니까 코스 퓨전 지금 떠오르는 게 뭐 구이 이렇게 서양의 그 구워 먹는 그 문화에다가 거기다 향을 살릴 수 있는 이제 소스를 곁들여 먹는데 그 소스를 한번 한식의 재료를 이용한 그 향을 한번 써보는 게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